우리 지호님은 뭐 윤 대통령을 가까이서 많이 뵀으니까 어제의 어떤 이 대통령의 어떤 좀 뭐라 할까요? 좀 변화? 뭐 사실은 참 오랜만입니다. 1년 6개월인가요? 네, 1년 5개월. 5개월. 뭐 꽤 오랜 기간 동안 대통령이 사실은 이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와서 용산으로 옮긴 이유가 결국 이제 정말 소통을 열심히 하겠다는 의미로 해서 본인이 도어 스태핑이라고 하는 참 유례가 없는 그 매일 대통령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야기한다. 뭐 이런 것들인데 뭐 처음에는 조금 뭐 부작용도 있었어요. 말 자체가 가지고 이제 언론들이 꼬투리도 잡고 뭐 했었는데 근데 그게 한 60번 넘게 이제 진행이 됐는데 결국은 바로 이 MBC 기자가 이제 대통령 뒤통수에다 대고 큰 소리 치고 항의하고 슬리퍼 신고 나와서 찌질 끄고 나오면서 하면서 그게 논란이 되면서 결국 이제 중단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이후로 이제 대통령에 대한 이제 이 처음으로 이제 이런 자유스러운 이 질문이 하겠는데 지원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셨어요? 예, 원래의 그 윤석열 대통령의 원래 모습을 찾은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한 줄 평하고 싶어요. 사실 저는 그 청와대에서 나와서 뭐 그게 용산이 됐든 어디로 됐든 하여간 청와대에서 나왔다라는 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네네. 예, 이게 청와대라는 게 가보신 분들 뭐 많은 분들 가보셨겠지만 의리의리하잖아요. 왕궁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왕궁. 오죽하면 그거 이제 노태우 대통령 때 그 청와대가 이제 그 증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그때 그 외국 국빈 중에 첫 손님이었대요. 백악관도 굉장히 좀 의리의리한 데 아닙니까? 그렇죠. 백악관 생활을 하던 그 부시 대통령이 왔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뭐 화려하고 어마무시한 이런 건물은 처음 본다고. 근데 그게 이제 워낙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제왕적 대통령제가 그 청와대라는 공간 속에서 구중궁궐 속에서 더 이렇게 안 좋은 측면이 강화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지적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청와대도 과감하게 나왔고 국방부 청사로 쓰던 곳을 개조해서 대통령실로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또 민정수석실도 사정기능 폐지하고 말이죠. 네네. 그리고 그거랑 패키지가 뭐예요? 도어 스태핑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나오고 민정수석실 폐지하고 도어 스태핑하고 이게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로부터 개헌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최대치를 각각의 측면에서 동시에 이렇게 실천을 해 들어간 거죠. 네. 저는 정말 역사적인 실험이라고 봤어요. 역사적인 실험인데 근데 이제 그 불미스러운 MBC 기자의 그 쓰리빠 난동으로 인해서 중단된 다음에 이 재개를 언제 할 것인가 했는데 재개 타이밍을 좀 약간 놓친 거는 아닌가. 네, 맞아요. 놓친 거는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뭐 만시지탄의 저기는 있지만 지금이라도 좀 늦지 않았다 보고요. 네. 앞으로는 이제 이게 복원이 됐으니까 일관성 있게 꾸준하게 그 뭐 매일매일은 아니더라도 꾸준하게 하면요. 또 이 단절의 기간이었던 17개월이 좀 잊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 대통령은 뭐 수시로 이제 기자들을 만납니다. 특히 이제 이동할 때 그 백악관에서 헬기 타고 가기 전에 간단하게 기자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현안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정상적인 정식 기자회견 뭐 그런 것도 이제 있습니다만은 또 어떤 특정 사안이 있을 때 직접 브리핑룸에 와서 이제 브리핑 한다든지 그런 게 이제 일상화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워낙 그 바이든 대통령도 이게 연세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말 실수라든지 또 기억이 없다든지 뭐 이런 거가 많아서 굉장히 아마 측근들도 이 자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말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미국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이걸 해야 된다는 어떤 암묵적인 룰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모델링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좀 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미흡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주제, 그러니까 기자들도 익숙하지 않고 대통령도 익숙하지 않아 보니까 거기에서 어떤 나오는 말이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말인데 그걸 너무 또 확대 재생산 언론들이 하다 보니까 막 꼬리 물기, 말 꼬리 물기 하고 뭐 이렇게 이제 문제되다 보니까 조금의 어떤 부작용들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MBC가 이제 완전 초를 친 거죠. 그런 것들이 있고 난 다음에 대통령과 언론과의 관계는 사실상 이제 끊겨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가 사실은 지난 연말에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습니다만은 또 이제 그 당시
이 저 백 문제 그게 이제 터지면서 그거에 대한 것들이 다 캔슬이 돼 버렸어요. 다 취소가 됐고 대통령과 언론계의 만남 자체가 아예 그냥 뭐 다 없다시피 해버렸습니다. 소위 이제 특검법 전국으로 넘어가면서 그렇게 돼버렸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지금 총선 국면에 들어서면서 그냥 없었던 상황인데 참 저도 계속 이제 그런 이야기를 뭐 자주 들었습니다만은 어려울 때일수록 국민들에게 일단 호소하는 게 제일 좋다. 그렇죠. 이제 그것이 제일 방법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좀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 일단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좀 이제 좀 국민들에게 직접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좀 해야겠다. 그래서 아마 제가 듣기로는 이제 앞으로 특정 사안이 있을 때 국민들에게 좀 직접 설명하는 또 질문도 받고 하는 뭐 이런 자리를 많이 만든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직접 뭐 꼭 뭐 모든 사안에 대해서 뭐 대통령이 직접 나설 필요는 또 없어요. 네. 또 그러면 또 이제 만기 칠람이다. 무슨 책임 총리, 책임 장관제 뭐 하겠다고 하는 그 취지가 또 퇴색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횟수 같은 것도 적절하게 조절을 해가지고 말이죠. 네네. 꼭 필요할 때, 꼭 필요할 때 대통령이 직접 진솔하게 이렇게 그 대화하는 거. 네. 그 어제 좀 인상적이었던 게 Q&A를 정해놓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했죠. 네네. 대통령이 무슨 뭐 준비된 무슨 페이퍼를 들고 오고 뭐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이웃집 아저씨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부드럽고 그게 이제 결국 대통령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좀 정례화되고 또 이제 원칙화돼야 되겠다. 사실 이제 저는 지난번 의대 정원 관련한 대통령 담화 이게 참 별로 아쉬웠어요. 좋지는 네. 아쉬웠습니다. 별로 그렇게 이 효과도 없었고 또 대통령의 어떤 좀 이 이미지만 좀 별로 좋지 않은 이런 거를 남겨버렸어요. 근데 물론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걸 많이 설명하고 싶었던 그걸 이해합니다만은 근데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기자들하고 어떤 질문과 답변 속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는 뭐 왜냐 대통령이 이 의대 증원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외우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기자들한테 이제 또 국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50분 동안 이야기 못 듣습니다. 이게 똑같은 여러분 저희들 지금 뭐 이야기하는 거 1시간 정도 방송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만 계속하면 집중해서 듣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자, 그러니 이런 이야기를 조금씩 이제 서로 뭐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좀 국민들에게 우리가 뭐 지원님도 잘 알지만 이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이런 어떤 또 당당한 면이 있습니다. 그럼요. 그런 것들의 장점을 살려야 되는데 그런 장점이 아니라 단점만 되다 보니까 이제 불통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씌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저기 지금 뭐 대통령실에서 뭐 공지가 하나 나온 것 같아요. 네네. 뭐 이런 겁니다. 그 오늘 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와의 그 회동 네. 준비 모임 이렇게 지금 공지가 나왔는데 네. 오늘 오후 1시 58분에 국회에서 홍철호 정무수석과 차순호 정무비서관 네. 민주당의 천준호 천준호. 대표 비서실장과 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이 만나서 준비 회동을 했다. 네. 회동은 40여 분간 진행됐고 시급한 민생 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중요한 국정 현안을 가감없이 본회담의 의제로 삼자고 논의했다.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회담 일정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2차 준비 회동은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각자 준비 상황을 점검한 후에 다시 열기로 했다. 이번 주가 쉽지 않겠네요. 그렇겠네요. 이번 주가 쉽지 않겠어요. 네. 네. 왜냐하면 이제 의제 아마 처음이다 보니까 의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주장했던 25만 원 지금 좀 이따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그런 거라든지 뭔가 자기들의 성과를 내오기 위한 것들을 많이 할 것이고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 뭐 이게 처음이니까 처음에는 어떤 서로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이제 그 정도의 어떤 만남 그리고 사실은 첫 번째 모임에서 뭐 합의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이제 의대 증원 문제 같은 경우에 야당의 어떤 협조를 구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그다음 총리 임명에 대해서 이제 야당의 협조를 구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이제 이야기 될 텐데 아마 서로 간에 조금의 어떤 원하는 것과 이쪽이 원하는 저쪽이 원하는 건 좀 다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시점이 좀 촉박하다 보니까 네. 왜냐하면 또 이재명 대표 지금 저 재판 일정들이 지금 화요일, 금요일 이렇게 이제 계속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날짜 잡기가 꽤 쉽지 않은 것 같고 왜냐하면 대통령도 오늘 루마니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외교 일정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이것들을 좀 소화해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아마 이렇게 되면 이번 주 만남보다는 다음 주로 좀 넘어갈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지금 이거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본격적인 삿바 싸움이 시작된 거 네네. 아니냐. 예. 예. 예, 그 씨름할 때 삿바를 어떻게 이제 잡는가가 이제 유불리를 가를 수 있다 해가지고 이제 삿바를 자신에게 좀 유리하게 잡으려고 서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제 민주당이 정진석 비서실장 임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 극도로 부정적인 지금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이런 삿바 싸움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좀 유리한 고지로 좀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닌가.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먼저 이제 손을 내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너무 먼저 손을 내밀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이제까지 뭐라고 해왔습니까? 이제까지 8차례나 윤석열 대통령과의 1대1 회동을 요청을 했는데 완전히 한 번도 화답하지 않고 계속 무시만 했다. 네.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제1야당 대표를 이런 식으로 그냥 너무 우습게 보고 그러냐? 그런데 이번엔 손을 내밀었어요. 내밀었는데 그렇다고 그 손을 안 잡을 수는 없고 잡긴 잡아야 되는데 가급적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지금 끌고 가기 위해서 바로 이제 이렇게 응하려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대통령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만든 자리가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얘기를 주로 들으려고 만든 자리 아니냐. 네네. 그러니까 의제에 대해서도 민생과 관련된 거라면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열린 전향적인 입장 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나온 거 보면 이 민주당 측에서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일단 회담이 일단 아마 이번 주 중에는 조금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아마 뭐 이렇게 되면 다음 주에 또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뭐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